김순자 여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식당에서 밤늦도록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순자 여사의 삶의 낙은 오직 하나, 외아들 혁준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혁준이는 착실하게 공부했고 번듯한 직장을 구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민서는 부침성 있고 활달한 성격으로 순자 여사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혁준 씨 같은 멋진 남자랑 결혼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민서의 말에 순자 여사는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는 평소 예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도 가정을 이루었으니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 민서의 꿈을 이루어주자. 혁준이에게는 이미 집도 마련해 주었으니 남은 돈으로 며느리에게 카페를 차려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내 카페 차리는 거 도와줄게. 내 꿈 펼쳐봐라. 순자 여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서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민서의 화사한 미소에 순자 여사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순자 여사는 자신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며느리에게 투자했습니다. 목 좋은 자리에 아담하고 예쁜 카페가 문을 열었고 민서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카페 이름 짓는 것부터 인테리어, 메뉴 선정까지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기 직전 민서는 순자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니 주방 일 좀 맡아주세요. 순자 여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여사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 차린 카페에서 며느리를 도와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뒤에 감춰진 며느리의 차가운 속내를요. 그리고 그 꿈 같은 시작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다가올지를요. 순자 여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카페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순자 여사가 직접 만드는 정성스러운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에 열광했죠. 젊은 민서는 온라인 마케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손님들을 끌어모으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페는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감사한 표정으로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했던 민서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힘든 기색을 보일 때면 민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어머니, 일할 사람 많아요. 힘드시면 그냥 쉬세요.
하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순자 여사가 손목이 아파서 잠시 쉬고 있자 민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밀리잖아요. 빨리빨리 좀 움직이세요. 민서의 말투는 마치 직원을 다그치는 듯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운한 마음에 민서야,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라고 하자 민서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요. 시어머니 일 잘하네요.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말에 순자 여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혁준이에게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혁준이는 늘 바쁘다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보, 민서가 요즘 가게가 잘 돼서 예민한가 봐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 아들은 며느리의 편만 들었죠. 순자 여사는 아들 내외가 싸우는 게 싫어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의 매출은 나날이 높아졌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장 노릇을 하며 돈을 관리했고 순자 여사에게는 한 달 내내 일하고도 단 한 푼의 월급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태도가 점점 더 오만해지자 순자 여사는 자신이 혹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의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저 가게의 주방을 지키는 무보수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무언가 결심한 듯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날마다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민서는 연신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여사도 바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이게 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월급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적어 한가한 오후였죠. 용기를 낸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내가 바빠서 잊었을 수도 있는데 엄마도 한 달 생활비가 필요해서 말이다. 월급 좀 줄 수 있니? 순자 여사의 말에 민서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서는 턱을 치켜들고 순자 여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월급이요. 저희가 남남이에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손주들 용돈도 받는데 월급이 왜 필요하세요? 민서의 말은 칼날이 되어 순자 여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덕분에 가게가 잘 된 거잖아요. 제가 따로 월급을 드릴 필요는 없죠. 그렇게 말하는 민서의 표정에는 냉담함과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40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차려준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순자 여사는 돈도 받지 못하는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아들 혁준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혁준아, 내 아내가 엄마한테 월급을 안 준다. 엄마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순자 여사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혁준이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민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카페 차려준 거잖아.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하는 아들의 말에 순자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순자 여사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낡은 옷가지와 아들 혁준이 어렸을 때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하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배는 텅 비어 있었죠. 그녀는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낯선 도시의 어느 공원 앞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들 내외가 잘 사는 모습만을 상상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내가 없으면 더 편하게 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공원 벤치에서의 하룻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의자는 그녀의 몸을 꽁꽁 얼게 했고 배고픔은 온몸의 힘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던 그때 누군가 순자 여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에 순자 여사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순자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순자 여사는 낯선 이에게서 뜻밖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순자 여사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영양실조와 심한 피로 누적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남자는 순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보니 자꾸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상우였습니다. 상우는 순자 여사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퇴원 후 갈 곳 없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머무르셔도 괜찮아요. 순자 여사는 상우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따뜻한 배려는 얼어붙었던 순자 여사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상우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했고 상우는 말없이 순자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상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순자 여사는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습니다. 어느 날 상우는 순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예전에 카페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어머니 솜씨면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상우는 순자 여사에게 용기를 주었고 순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잃어버린 꿈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착취했던 며느리 민서에게 정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상우에게 민서의 카페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돈으로 카페를 차렸고 월급 한 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들은 상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우는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머니의 돈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거였죠. 상우는 며느리에게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민서 씨에게 접근해서 카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볼게요. 상우는 신분을 숨긴 채 유능한 투자자를 가장하고 민서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민서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카페의 분위기와 메뉴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카페가 정말 잘 되네요. 혹시 체인점을 낼 생각은 없으세요? 제안에 눈이 번쩍 뜨인 민서는 상우의 잘생긴 외모와 말끔한 옷차림에 쉽게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민서는 순자 여사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카페의 성공이 모두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포장했죠. 상우는 그런 민서의 말에 맞장구 치며 더욱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드릴 테니 카페 재정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서는 성공의 기회를 놓칠세라 주저없이 카페의 모든 재정 정보를 상우에게 넘겼습니다. 매출 보고서, 지출 내역, 직원 급여 장부까지. 상우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여사에게 단 한 푼의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민서는 카페의 이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비싼 옷과 명품 가방, 해외여행 비용이 모두 카페의 수익금에서 나갔던 것이죠. 상우는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모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순자 여사와 함께 아들 혁준이와 며느리 민서를 불렀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왜 이런 자리인지. 불안해하는 민서와 달리 혁준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는 먼저 순자 여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무보수 직원으로 대했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순자 여사의 말에 민서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나? 민서는 순자 여사의 말을 치매 환자의 헛소리처럼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상우가 내민 것은 카페의 매출 장부와 개인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민서 씨, 이 자료들은 민서 씨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저는 민서 씨 카페에 투자하려 했던 한 투자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을 보니 투자는커녕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 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머님께 월급을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았더군요.
심지어 이 매출금은 개인 용도로 사치품을 구입하고 여행을 가시는 데 쓰였습니다. 상우는 냉철한 목소리로 민서의 비리를 낱낱이 읊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던 혁준이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혁준이는 며느리의 행동에 실망한 듯 아내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자 여사와 상우 그리고 남편 혁준이까지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민서는 분노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이럽니까? 다 어머니가 좋다고 하신 거잖아요. 다 어머니 돈으로 차린 가게니까 저도 좀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서의 분노는 순자 여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통난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혁준이는 그런 아내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그만해. 혁준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서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잘 되면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머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일꾼이었어요. 민서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순자 여사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상우는 순자 여사를 조용히 부축하며 힘내세요. 어머니가 옳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의 끝은 어디일까요? 며느리 민서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혁준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예민한 투정으로 치부하며 아내의 편만 들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혁준이는 순자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혁준이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 그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순자 여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제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치사하지 않으세요? 민서의 뻔뻔한 태도에 혁준이는 분노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그만해. 상우 씨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요. 혁준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결국 혁준이는 민서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둘의 신뢰를 완전히 깨버렸어. 이제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서는 혁준이의 단호한 태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순자 여사에게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서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상우는 순자 여사를 위해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민서가 순자 여사의 자금으로 차린 카페의 소유권과 순자 여사가 노동의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혁준이는 그런 상우의 행동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상우의 모습에서 혁준이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상우의 도움으로 다시금 자신의 명의로 된 카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혁준이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약속에 순자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비록 삐걱거렸지만 이제는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민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순자 여사는 상우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재개장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주었죠. 카페의 이름은 순잔의 행복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에는 며느리가 아닌 순자 여사 자신의 이름 석자가 자랑스럽게 걸렸습니다. 순자 여사의 뛰어난 손맛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는 입소문을 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혁준이는 매일 퇴근 후 카페에 들러 어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엄마가 고생한 만큼 잘해드릴게요. 혁준이의 늦었지만 진심 어린 효도에 순자 여사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가슴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순자 여사에게 새로운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자 여사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보았고 순자 여사는 상우에게 잃어버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상우가 자신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예전부터 어머니랑 함께 카페하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상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한편 며느리 민서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탕진했던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순자 여사가 겪었던 고통과 40년 세월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서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인생은 다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딛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상우와 함께 카페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시키겠다는 큰 꿈이었죠. 이 이야기는 헌신을 가장한 착취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순자 여사의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